수많은 생각 속에 또 다른 하루를 만나고 지친 마음은 뒤로 한 채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 괜히 마음을 쓰고서 매번 똑같이 흘려보낸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린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흔한 만남과 헤어짐에 나의 말들은 숨기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색한 표정들만 쉽게 흔들리는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아닐까. 지난 기억들이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와도 이젠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멀어져가는 기억에 아직 남아있었던 내 안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놓지 않을게. 나를 잊지 않게. 스쳐가는 계절 속에 말없이 멈춰선 순간 어쩌면 우린 이렇게 서로를 보며 버티고 있는 걸까. 다가오는 이 하루가 조금은 겁이 나지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이 11월 9일인데 우리 푸터팬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이 바로 59주년을 맞이한 소방의 날입니다. 그 기념으로 제가 소방관의 기도의 한 구절을 읽어드릴 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마음 한켠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 올 한 해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은 83만여 곳의 재난 현장에서 6만 4천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구했다고 합니다. 야, 정말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주말에 안 그래도 김경호 앵커가 앵커로그에서도 다뤘는데 네. 이게 재난 현장뿐만 아니라 방역 관련해서도 아. 많은 업무에 가중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음. 많으셨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네. 분들 네. 항상 건강 챙기시고 오늘이라도 좀 맛있는 보양식 드시면서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은요 카드값 줘 체리님의 신청곡. 저는 아이디 듣고 깜짝 아이, 놀랐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이런 센스가 나상현 씨 밴드 주인공 틀어드렸고 요즘 자주 듣는 노래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좀 듣고 공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네. 정효연님이 너무 고귀한 구절이다라고 얘기하셨고, 네. 빌로버 TV님 또 체크다. 아, 제가 잘 어울리나 보죠?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보니까. 네. 빌로버 TV님이 소방관님들 우리 집 벌집 치워줘서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총총님도 소방관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네. 마중물님은 신이시여 제 마늘밭에 정신 나간 인간이 5만 원권을 묻고 가게 해주소서라고 하셨어요. 아마 내일 배추 절여야 돼서 힘드신가 봐요. 강선모님께서 아유 저도 기억나요. 작년 봄에 대구에 집결하셨던 맞아요. 소방관님들 네. 진짜 고생하셨죠. 덕분에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쭌쭌님이 오늘 정말 보고 싶은 부두묵님이 나오는 날이네요. 지난주 네. 결방이었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렸대요. 지난주에 저희가 화요일날 결방이었나요? 화요일?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희 야구 때문에, 맞네요. 야구 중계 때문에. 네. 네. 정유현님은 카드값 누가 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카드값 줘 체리님이 신청곡이라서 그러니까요. 카드 생각이 나셨군요. 빌로바 TV님도 짠하다 소방관님들 생각하면 네, 뱀놈님이 소방관님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 같네요 네. 하셨습니다. 방화복을 입고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 네. 마음에 불을 지를 수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2주 만에 찾아뵙는 정치 수다 떨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뵈니까 지금 다들 너무 네. 보고 싶다고. 지난주가 야구 때문에 이제 2회 날 결방이 됐어요. 그게 제 뜻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요. 제가 하는 정치 수다도 예. 결방이었고 그리고 금요일 금요일 프리데스크도 결방이었고. 그래서 네, 저도 너무 아쉬웠습니다. 진짜 아쉬우셨어요? 네. 네네. 그럼요. 느껴집니다, 진심이. 네. 그러면 안 김민우 아나운서는 그러신 겁니까? 아니요. 아니 후문에 네. 그렇게 네. 키움을 응원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걸 아실지 모르 키움이 승리를 해야지 그때 화요일 결방이었죠. 결방이 결정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도 말합니까? 네. 이거 어떡하지? 저만 아니, 이렇게 죽을 수 없는데? 여기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저희끼리 네. 카톡으로 수요일 날 뵐게요. 서로 덕담을 나눴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2주 사이 너무 분위기가 변한 것 같네요. 그랬나요? 예. 구찬성님이 부두목 목 나오게 하기 위한 방송사 놈들의 방송사의 음모다 하셨습니다. 네. 네. 배려지 않을까요? 예. 오늘님이 목이 길어서 방화복은 못 입는다고. 그런 또 예. 목이 긴 부두목님. 네. 이동훈님이 메인 뉴스보다 더 재밌다. 아유 감사합니다. 솔직히 재미는 저희가 더 있죠. 그렇죠. 네, 뭐 메인 내용은-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그렇죠. 네. 뉴스보다는 재밌는 프리데스크. 춘주님이 이번 주도 과연 부두목님과 영훈 기자 볼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뭐 이번 주는 제가 알기로는 네. 정상 괜찮죠. 편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금요일도 그러면- 많이 기다려주시고. 네. 마중물님이 지영은 기자님은 한 달 만에 만나게 되겠네요 하셨어요. 그런가요? 그런가요? 네. 본인이 이걸- 한 달 만에 보신다는 게 아닐까요? 이걸 너무 힘드네요 읽기가. 타얌님이 민호아나님 오늘 더 잘생기심 하셨습니다. 네네. 역시 이과생들은 체크인가요? 체크만 입으면 칭찬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많이 입겠습니다. 저는 그 흔한 체크 옷이 정말 단 한 벌도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전 체크 무늬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네. 저도 괜찮은데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네. 주로 검은색을 선호하시나요? 근데 저는 옷장이 거의 검은색이고, 뭐 회색, 검은색, 아주 짙은 녹색, 아주 짙은 남색 뭐 이렇게. 아직 젊어서 그런 걸로. 음. 나이 들면 이렇게 좀 화사한 게 좋아요. 아. 조금이라도 슬림해 보이려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정현님이 저도 체크 싫어해서 없어요. 저랑 같으시네요. 뿔테 안경 한번 써달라고 빌로버 TV님이. 야. 왜 그러죠? 네.
그러면 저도 넘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춘희님이 소식으로. 정치수다 주제 뭐냐고 주제. 여쭤보시네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뭐 계속 이제 대선 얘기죠. 정치는 이제 뭐 음. 내년 3월 9일까지는 정치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 이어서 국민의힘도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죠. 이재명 후보는 지방 분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최종 후보가 된 이후에 대전 현충원을 처음으로 찾았어요. 네. 윤석열 후보는 가락시장을 처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생 행보네요. 네, 아마도 뭐 당연히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경선 과정에서는 이 후보들끼리 서로 아무래도 흠집 내기를 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도 후보 선출 후에는 가장 먼저 원팀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분열할 자유도 없다. 네. 정권 교체의 사명은 혼자 이룰 수 없다. 모두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그 자리에서 즉각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합심해서 잘해보자. 뭐 이렇게 이어져야지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그러고 나서 홍 후보가 SNS에 민심과 거꾸로 간 당심이라면서 이번 대선에서 역할은 여기까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여운을 좀 남긴 거죠. 그러네요. 네. 오. 아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꽤나 뼈아픈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홍준표 후보와는 이제 정반대의 글을 윤석열 후보가 바로 SNS에 올렸습니다. 네. 근데 계속 이제 구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일단 부르는 호칭부터가 선배님으로 바뀌었어요. 아, 네. 선배님. 그러면서 짧은 낙선 연설은 뭉클했고 미소는 맏형다웠다. 이거가 뭐 이제 웃으면서 악수를 건네는 표정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켜 세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깐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조를 계속 구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홍준표 후보를 만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한 게 빈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홍준표 후보는 내 역할은 종료됐다. 이러면서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원팀 구성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특히 이번에 이제 홍준표 후보의 지지층이 2030 뭐 청년들이 좀 많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대거 탈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의원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중 지는 사람은 감옥에 가는 참혹한 대선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기관이 대선을 결정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버렸는데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는 윤 후보의 언급에 대해서도 만난다고 달라질 게 있겠냐고 일축했습니다. 젊은 당원들의 탈당 행렬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년들 몇 사람 등용하고 같이 사진 찍고 쇼한다고 해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실제 20, 30대 당원들의 탈당 규모도 심상치 않습니다. 당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3천여 명의 책임 당원들이 탈당했고 이 가운데 2030 당원은 2천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탈당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오전까지 탈당 중앙당에 접수된 탈당자가 40명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SNS에 구체적인 탈당 수치를 공개하며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 2030 세대를 조롱해 얻는 게 뭐냐며 공개 비판했습니다. 심기 경호하듯이 그렇게 40명밖에 안 되니까 뭐 과장된 것이고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당을 하겠다고. 당대표가 직접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건데 윤석열 후보는 당 차원에서 여러 방법을 생각해 제가 보완할 부분들을 알려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저 숫자 가구도 사실 외전에서 김재현 맞아요. 최고위원이 40명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계속 숫자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탈당 사태라든지 또 홍준표 후보의 그 협조를 구하는 그렇죠. 의원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무엇보다도 선대위 이제 꾸려서 이제 대진표가 확연히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네. 꾸려서 가야 되는데 맞아요. 요걸 가지고 좀 스텝이 맞아요. 얘기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선대위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같이 합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선대위 어떻게 꾸리냐를 두고 당내에서도 지금 이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어요. 측근에 의존하지 않고 당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 뭐 아주 뭐 원론적인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첫 인사로 비서실장에 최측근으로 꼽히는 캠프 출신의 권성동 의원을 발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두고 캠프를 기반으로 해서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선대위를 꾸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을 이미 내보인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캠프에는 혹시 대통령 하게 되면 무슨 덕보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다. 네. 그래서 자리 사냥꾼들이 모이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게 뭐 캠프 해체가 옳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도 거의 같은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대위 구성을 두고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뭐 이것 말고도 풀어야 될 과제가 뭐 너무너무 많죠. 맞습니다.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있고 네. 가족 관련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야권 단일화 문제도 지금 얽혀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출마할 때마다 이 단일화 얘기가 그러니까요. 예, 매번 나와요. 계속 그래서 몇 번째입니까? 네. 이번에도 뭐 거의 출마를 하자마자 또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그 있는데요. 술마 선언한 날부터 단일화 얘기 맞아요. 나오기 쉽지 않은데 참. 네.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네. 안철수 후보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차례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자를 양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인은 이미지라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단일화로 물러나는 후보라는 이 이미지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단일화 안 하겠지 하는데 또 단일화하고 이런 적도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얘기 많이 나오는 게 이번엔 완주할까? 그렇죠.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맞아요. 네. 근데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끝은 또 단일화였던 적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당선되고 정권 교체하려고 나왔다. 지금은 다른 생각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밝혔지만 뭐 역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단일화 정말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단일화를 왜 하냐면 이제 뭐 여권이면 여권, 야권이면 야권, 지지층이 좀 겹치기 때문에 후보를 한 명으로 단일화하면서 좀 세력을 밀집해 보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라고 해서 반드시 윤석열 후보랑 지지층이 겹칠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오고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여론조사도 해볼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다 따져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일화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 좀 재밌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늘 그렇지만 야권 단일화는 역사적으로도 사실 필패의 약간 그렇죠. 구도가 맞아요. 있어지고 네. 또 막상 정산을 해보면 단일화가 됐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단일화 부분이 좀 핵심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지층이 이게 공유할 수 있을까 교집합이 맞아요. 있을까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긴 하네요. 네. 아무튼 뭐 각 당에서 여론조사나 여러 가지 분석을 계속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진표가 민주당이 먼저 선출을 했고 이제 대진표가 딱 짜여졌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지금?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일단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가장 먼저 얘기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은 보복보다는 민생을 생각해야 한다. 뭐 사실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나왔던 얘기라서 이번에 아마 민생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주 정책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후보들이 정말 바빠요. 그래서 뭐 거의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다라고 할 정도의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뭐 이 매주 정책 토론을 언제까지 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매주 정책 토론하자 이런 제안이 정말 정책 토론을 하자. 뭐 물론 그런 뜻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이제 민생 정책 대결에서 좀 내가 기선을 제압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두목님은 이걸 두고 이제 선빵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선빵. 먼저 이제 네네. 프레임에서 기선 제압으로 확 가서 그렇죠. 매주 네. 하자. 어떻게 할까? 나는 내놓을 거 다 있어. 뭐 패를 까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아마 뭐 사실상 이걸 매주 하기는 일정상 쉽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이게 토론이라는 게 꼭 만나서 정책 대결을 벌여야지만 정책 토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미 뭐 지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정책에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인 게 재난지원금이거든요. 그렇죠. 네. 관련해서도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일 뿐 아니라 지역 화폐로 지급하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에 비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면서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초과 세수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쓰이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10조 원 넘는 초과 세수가 예상돼 1인당 25만 원 지급은 가능하다고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둔 매표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진짜 매표 행위의 대표적인 예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50조 원을 쓰겠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이 피해 그 보상은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재난지원금처럼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새 정부 출범 100일 안에 50조 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 보상을 두텁게 하는 건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2조 원도 어렵다더니 50조 원은 어떻게 가능하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2, 30만 원에다 12조, 13조인데 그것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그러는.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윤 후보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 지원 계획에 모두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저는 그 영상의 마지막 멘트가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요. 뭐 이 후보, 윤 후보 정책 모두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난색을 표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표심을 좀 잡는 정책도 필요하긴 한데 사실 좀 실현이 가능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뭐 이게 뭐 두 후보는 서로 이제 할 수 있다, 하겠다,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정작 이제 뭐 경제수장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정책이다 이런 네.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네. 뭐 이거 뭐 어려운 정책을 내놓은 건 두 후보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을 50조 하겠다. 그렇죠. 이것도 네. 참 금액이 어마어마하긴 그러니까요. 하죠. 정말 네. 엄청난 금액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거 말고도 최근에 비슷해진 행보가 또 있습니다. 오. 네. 이게 뭐냐면 두 후보가 다 굉장히 신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시장 시절부터 사이다 발언하는 걸로 뭐 그쵸. 사실 그쵸. 유명했고 거침없었죠. 지지 세력들한테 그걸로 또 호감을 사기도 했고요. 그리고 윤 후보의 경우에도 발언에 사실 거침이 없었죠. 그것 때문에 뭐 몇 차례 말실수의 구설수를 오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두 후보가 최근에 정말 눈에 띄게 신중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인 만큼 좀 실수를 줄여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말 한마디 하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정말 말로 하는 거다 보니까 또 한마디가 뭐 또 괜히 커져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전보다 좀 더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위 메시지 관리를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말 했다 이렇게 하면은 소개해드리기가 오히려 쉬워요. 근데 기자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풍년이다 이러면은 뭐 보여줄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은데 오징어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 이러면 사실 뭐 쓸 수 있는 기사도 별로 없고 그런 것처럼 그림이 없죠. 그림이. 네. 일단. 이게 뭐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말을 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쓸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매 특허인 이른바 사이다 발언은 공식 석상에선 여전합니다.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에게 선대위 참여를 독려하는 발언만 봐도 거침없습니다. 야당 선대위도 뭐 양다리 걸쳐도 괜찮고요. 아니 뭐 상관없죠. 왜냐하면 발언 필요한 일을 하는 건데 뭐 꼭 한쪽에만 그래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식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의 현안 질문을 받는 이른바 백브리핑은 최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받아주시고 가실 일 있잖아요. 한국거래소와 대구 방문 일정이 있었던 지난주 후반부터 부쩍 삼가고 있습니다. 시점상 지난 3일 웹툰 제작 현장에서 불거졌던 화끈의 발언 논란 이후입니다. 공식 선대위가 출범한 만큼 당과 조율된 메시지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말실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심스러운 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사전 준비된 발언문을 꺼내 읽었고 지난 주말 청년의 날 행사에서도 연단에서 자유롭게 청년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보낸 여야 대표들과 달리 사전에 준비된 연설문을 꺼내 보고 읽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라떼는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취직도 하고 전두환 옹호 발언 같은 잦은 구설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호남의 유권자 하나를 얻는데 드는 노력이 10이었다면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주 작은 실수였어도 충분했습니다. 가벼운 언행과 실수로 물거품이 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대선 초반 자칫 거침없는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우려에 당 차원의 관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우님이 지금 기자들 쓸거리 안 줘서 화났다는 건가요? 라고 약간의 분노가 담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런 건 아닌데. 네, 뭐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게 모든 걸 다 뭐 말이나 행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분석하는 게 뭐 기자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뭐 또 말씀 많이 하시면 하시는 대로,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뭐 괜찮습니다. 네. 화낸 건 아니고요. 상황이 이렇다. 네. 왜 발언의 수위가 좀 낮아지고 자중하는지에 대해서 또 비대면 사회이기 때문에 뭔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 배경을 설명드린 거죠. 얘기를 안 하시면 안 하는 이유를 또 분석해야 되고,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과하게 해석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준석 대표 말이 맞죠. 이게 뭐 가벼운 언행과 실수로 물거품 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약간 당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 좀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는 개인의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위치에 가게 됐잖아요. 두 후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도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찬성님이 대권 후보가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야 하는 거임 하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심할 수밖에 없죠.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석될지 고민이 되실 테니까. 네. 그 와중에 지금 댓글로 광주 가셨냐고 윤석열 후보 광주 갔냐고 물어보는 댓글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후보는 내일 광주 일정이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뭐 광주 시민단체들이 민주성지 더럽히지 말라, 방문을 반대한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또 내일 뉴스에서 친절하게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대진표가 완성이 됐으니 이제 지금 이때까지 대선 후보 한 4자 대결로 많이 이제 나오는데 여론조사가 이제 전제가 딱 정해졌잖아요. 맞아요. 표심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오늘 MBC가 여론조사 있잖아요. 맞습니다. 여론조사한 내용을 이제 오늘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많이 했지만 이 후보가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이제 결정이 나고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한 건데요. 사자 대결. 대진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내일 사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일이 대선이라면 당신 누구한테 투표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이렇게 4명을 두고 이렇게 물었더니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9.5,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8,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5% 이렇게 나왔어요. 네.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인데 지금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격차를 보면은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7.3% 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바뀌긴 한데 네네. 아주 조금 벗어난 상황이네요.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로 대선이 치러지면 누구에게 투표할지도 물었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38.3, 윤석열 후보가 44.3%로 역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 격차는 딱 오차 범위 정도 6%포인트 정도입니다. 네. 오늘 100분 토론에 송영길, 이준석 두 당대표가 출연을 해요. 네. 여기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네. 잘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또 자세한 내용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정치 수다는 아무래도 이제 두 양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얘기 위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윤여정 기자가 정치 수다 마지막이신 거 맞나요? 저를 보내버릴게요. 한 2달 함께 했나요, 저희가? 네,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기사화된 내용밖에 없어서 좀 더 네. 풍성한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아쉽지만 자리를 갑자기 자기 반성. 네. 더 훌륭한 분께 예. 네. 좀 더 풍성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시기로 했으니까 누구실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윤여정 기자는 금요일 날 또 MC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네. 넉넉하신 산책 시간 노재필 네. 기자입니다. 그 코너 이렇게 출연이 정지됐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폭하게 나가시네요. 네. 뒤도 안 돌아보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평론이 조금 이제 그 평론가 입장에서 좀 해야 여러분들한테 조금 다양한 시각을 좀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해서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낯익은 분을 한번 네. 거의 가족인 분을 네. 다시 한번 모십니다.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중물님이 부두목이 무리수를 남겼다 10분 하셨고요. 빌로바 TV님이 잘생기셨네요 노두목님 예. 하셨어요. 제가 어제 백신 맞았잖아요. 부스터샷. 어떠세요 지금? 어떠세요? 전혀 괜찮아요. 뻐근하지도 않으세요? 왼쪽만 뻐근하고 열도 없고. 어느 분이 목요일날 맞는다고 많이 아프냐고 걱정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부스터샷이 그 정량의 50%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화장이 안 받더라고. 비비크림을 이렇게 칠하는데 안 받아 잘. 건조하신 건가요? 아 그런가요? 약간 붕 떠 있죠 얼굴이. 평소와 다르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요? 예. 저 원샷 주지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 저기서 연샷을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딱 차단하네요. 차단하죠. 언제까지 원샷을 거부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즐기셨잖아요. 좀 이렇게 비비크림 잘 먹을 때까지. 무늬만 0.5 토끼님, 0.5초 토끼님이 목요일날 맞으신대요. 저도 목요일날 맞아요. 목요일 동지네요. 다들 괜찮은. 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원샷 한번 갑시다. 그러면 화장이 잘 안 먹는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또 안 먹었죠. 좀 좋은데요? 빼주세요.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원하셔가지고. 미다스님이 아닌데 평소랑 같은데 아이샤샤님이 원래 뜨는 얼굴 같은데 하셨어요. 저희 카메라 화질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그게 티가 안 날 거예요. 스티브기님이 평소보다 더 잘생겨 보이는데요. 고맙습니다. 부작용인가? 네. 로버트 헨리님은 아마도 3차도 맞아야 할 듯하네요. 자,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37명. 네. 어제보다 519명이 늘었어요. 많이 그러네요. 늘었죠. 네. 일주일 전 화요일에 오후 6시 기준으로 비교하면 119명이 줄어든 수치긴 해요. 근데 내일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거는 그 지표들이 별로 안 좋아요. 위중증 같은 경우에 어제 위중증 환자가 425명이고 이게 74일 만에 최다라고 하는데 사망하신 분도 18명이나 숨지셨고 치명률이 0.78%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확진자들 가운데 돌파 감염 비율이 4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 거, 그다음에 할로윈데이 여파가 조금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 어제 치료제 얘기가 나왔는데 먹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은 백신 안 맞아도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전문가들이 오늘 나온 얘기는 병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와도 더구나 이게 화이자나 머크의 치료제가 엄청 비싸요. 얼마예요? 80만 원, 90만 원. 진짜 비싸네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어차피 보험으로 처리가 될 거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약을 먹는 건 아니고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군들이 주로 이제 약을 드실 텐데 그 치료제 같은 경우는 감염을 막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치료제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백신을 접종해서 감염 자체를 낮춰야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길 수가 있다. 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신종플루 당시에도 백신하고 타미플루랑 같이 그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억제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제 나온 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을 안 맞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가 예측하기로는 최종적으로 한 85%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백신 접종률을. 뭐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유의 문제긴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의 문제긴 하지만 뭐 아무튼 뭐 많이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뭐 정치권 얘기 하셨는데 민주당이 그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제 공식화를 했는데 한 내년 1월쯤이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네. 전 국민한테 방역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게 돈을 주는 뭐 이런 방안입니다. 근데 이게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소비 지원은 아니고 네, 방역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떤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과 책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이 알아서 방역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알아서 방역하려면 사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마스크도 사서 해야 되고 손소독제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은 병행이 최선일 듯요 하셨고요. 전성기님은 할로윈 한 달 가겠죠. 이런 얘기도 하셨고 정 의원님이 아무래도 일상 회복할 때는 이럴 건 예측된 상황이긴 하다. 삐까뻔쩍님은 한국은 양반이다. 유럽, 미국은 다시 유행이라던데요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다시 그런 상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 국제팀에서 쓴 기사 중에 포털에서 조회수 많이 나온 기사가 있는데 일본이 지금 사망자 0명이라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믿을 수 있을지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은 사실 PCR 검사 자체를 별로 자체를 안 안 하니까. 하고 검사를 안 하다 이제 보니까. 검사 자체를 네네. 줄이다 보니까 이러는 일도 있어서.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얘기했지만 50조 손실보상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되면 100일 안에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원칙적으로 100% 보상을 네. 하겠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재원이 한 50조 들어가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오늘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는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거냐 네네네. 하니까. 근데 추경이라는 게 이게 50조라는 거는 1년 예산의 8%에 해당하는 거라서 추경하기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그동안 이제 재정 적자를 생각 안 하고 민주당에서 돈을 푼다라고 이제 국민의힘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도 이제 포퓰리즘의 어떤 그런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자, 그다음에 편법 증여 방식이 나날이 좀 진화하고 있는데 편법 증여요. 그렇죠. 뭐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증여해 주는 거,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콜옵션하고 신중 리베이트라는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해요. 콜옵션이요? 주식인가요? 콜옵션? 콜옵션은 뭐냐면 그 콜옵션부 전환사채라는 거를 이제 자식이 사는 거예요. 근데 콜옵션은 건 살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를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 나중에 그걸 사서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가가 막 올라가서 돈이 가는 뭐 이런 효과. 그다음에 뭐 신종 리베이트는 뭐냐면 제약사에서 대형 병원으로 이렇게 약이 가면서 리베이트가 가잖아요. 네. 중간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난명이. 그래도 그 거쳐서 통행세를 내게 하게 하는 방식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건 또 아주 똑똑하게 잘. 굉장히 참 진화하고 있습니다. 건망을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서 누가 컨설팅을 하겠죠 또. 그렇죠. 대단합니다.
참신하다고 빌로바 TV님이. 네. 네. 근데 뭐 참신하면 뭐 합니까? 저는 뭐 물려줄 돈이 별로 없어갖고. 그게 문제입니다. 물려줄 돈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뭐냐면 요소수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고 너무 우리 고생을 경제가 다들 지금 하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송경제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해외 물량 확보에 뭐 기사들이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중국하고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고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요소수뿐만 아니고 다른 원자재도 사실은 이 리말이 뭘 것 같아요? 리말. 뭐죠? 리튬, 마그네슘, 알미늄. 리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100% 중국에 의존한다고. 네. 그리고 뭐 리튬은 83%. 그러니까 한 국가의 80% 넘게 의존하는 수입 품목이 4,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에서 이거를 무기 삼아 닫아버리면 우린 난리 나는 거죠. 구천성님은 요소수 때문에 회사가 휴무한대요. 아이고. 진짜요? 다음 주 휴무하신다고. 네. 지금 마그네슘도 사실은 그렇죠. 이게 비료도 연관돼 있고 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게 보니까 의료기기 반도체 제조하는 산화통스텐도 한 95%. 야, 뭐 우리가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에 3개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가 넘는데요. 이 정도인지 몰랐네요. 네, 이게 그렇죠. 공급망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관리해 한다고는 하는데 좀 걱정이긴 합니다. 벨라님이 우리 회사 차도 디젤이라 못 쓰고 있음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다들 불편해. 하얀 민들레님이 요소수 한 군데서 겨우 구했는데 8만 원이셨대요. 근데 뭐 정부가 중국하고도 잘 협의하고 있고 네. 또 다각도로 또 그 수입원을 다변화하고 있으니까 뭐 곧 해결되지 않을까요? 네. 해결될 것 같고. 네. 다들 뭐 우울한 뉴스만 전해드렸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 듣고 전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눈 떨릴 때 마그네슘 뭐가 된다고 진개똥님께서 깨알 정보 감사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